한국과 일본 양국의 뉴스 헤드라인에선 여전히 날선 말들이 오갑니다. 역사, 정치, 경제, 어느 하나 부드럽게 흘러가는 게 없는 앙숙 관계죠. 그런데 혼인신고 창구 앞에선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이 1176건이며 전년보다 40% 급증하며 최근 10년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류와 한국 경제력 상승이 만든 변화 속에서 드라마 속 판타지가 통계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로맨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혼의 설렘 뒤에는 매달 빠져나갈 고정 비용이 기다리고 결혼식장보다 먼저 펼쳐지는 건 가계부입니다. 외교는 삐걱대지만 결혼은 순항 중이며 역사는 멀고 신혼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은 서로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걸까요? 문화적 동경이 부른 로맨스일까요? 아니면 현실적 계산이 만든 선택일까요? 이 흐름 뒤에는 경제와 문화 두 축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죠. 먼저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4,640달러, 일본은 약 33,96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분석에선 한국이 37,600달러, 일본은 33,900달러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2018년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일본을 추월한 뒤 22년과 23년 명목 기준에서도 격차를 넓혀온 결과인 거죠. 문화적으로는 한류가 드라마, 음악에서 시작해 패션, 뷰티, 음식, 여행, 언어까지 확장되며 생활과 소비 문화를 동시에 바꿔놓은 것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양국 젊은 세대의 인식과 선택을 바꾸었고 그 흐름이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결혼상담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려고 현지 결혼상담소에 가입하거나 매칭을 신청한 건수는 약 8,000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적극적인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선을 위해 일본을 찾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한국 남성은 교통, 숙박, 중개비까지 포함해 약 940만 원을 들여 맞선을 준비했다고 알려졌지만 그 만남이 인연이 될지 아니면 추억으로 남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전략과 비용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지금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회 전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 여건 때문에 일본 여성과 결혼한다는 해석에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사랑과 결혼을 엑셀 시트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시선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 사이에선 자신들이 저렴한 결혼 대안처럼 소비되는 기분이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으며 일본의 한 여성은 결혼을 가성비로 따지는 시대라면 신혼여행지도 항공권 세일 날짜부터 검색해야 할지 모른다는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또한 결혼은 문화, 언어, 가치관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흐름이 단기 유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가 전부라면 나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화적 호감과 성격 궁합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의 결혼 시장에서 느끼는 경쟁과 부담이 덜하다거나 일본 쪽은 결혼 후 생활 방식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경험담도 나옵니다. 일부는 국제 결혼은 결국 서로 맞는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며 경제나 국적 하나로 이유를 단정 짓는 건 마치 국밥집에서 김치맛만 보고 맛집이라 평하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한층 직설적입니다. 댓글창에는 로맨스는 이제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다는 자조와 국경 넘는 결혼이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 같다는 체념이 함께 보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려면 집값, 결혼식, 예물 3종 세트를 감당해야 하는데 일본 쪽이 심리적 장벽이 낮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결국 결혼은 글로벌 경기 흐름을 타는 무역이라는 냉소까지 등장합니다. 이처럼 감정과 인식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적, 법적 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결혼 제도는 겉보기엔 단순한 신고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 법률, 행정의 3중 장벽이 존재합니다.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려면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인정돼야 하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서와 일본어 번역본을, 일본에서는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공증과 영사확인까지 거쳐야 하며 사소한 번역 오류 하나로 몇 주씩 지연되기도 합니다. 결혼 후 거주 문제도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인 배우자가 체류하려면 결혼 비자를, 일본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려면 일본인 배우자 등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비자 발급 시 혼인의 진정성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실제로는 예금 잔액 증명서, 세금 납부 내역, 직업 안정성까지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즉,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경제, 신뢰 평가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셈입니다. 생활제도 차이도 혼인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혼인 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선택해야 하는 부부 동성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한국 남성, 일본 여성 부부가 성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또한 일본의 세법상 전업주부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어 맞벌이를 전제로 한 한국식 결혼 문화와는 기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제도의 허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중개업체는 맞선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단기 연애 체험을 판매하고 서류상 결혼을 유도해 비자를 취득한 뒤 곧바로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분쟁과 양육권 분쟁이 양국 법률의 충돌로 복잡해져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제도는 진정한 결혼을 보호하기엔 부족하고 악용하려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회피할 구멍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결혼은 한국과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경제력, 사회적 매력, 인구 구조 변화가 맞물리며 특정 국적 조합의 혼인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 국무부와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건의 해외 혼인이 성사됩니다. 그중 아시아계 여성과 백인 남성 조합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주요 이유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문화적 선호,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슷한 흐름은 동남아에서도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023년 기준 전체 혼인의 약 29%가 국경 간 결혼이었고 그중 싱가포르 남성과 베트남, 중국 여성 조합이 대표적이죠. 현지 여성의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율 하락 속에서 일부 남성층은 해외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을 가정을 서두르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1990년대 이후 홍콩 남성과 중국 본토 여성의 혼인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2005년에는 전체 혼인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벌이 부담 완화, 생활비 절감이 주된 배경이었죠. OECD 통계는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경제 격차가 크지 않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이웃 국가일수록 지리적 접근성과 언어, 생활 방식의 유사성이 결혼 확률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증가율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물리적으로 가깝고 한류와 일본 문화가 서로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죠.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면서 균형 잡힌 국제 결혼의 환경이 형성됐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 경제 격차형 국제 결혼이 아니라 문화적 호감과 생활 방식의 조화가 결합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흥미로운 건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결혼 흐름의 숨은 주인공은 40대 한국 남성층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약 34세이며 일본인 아내를 맞이한 경우 평균 연령이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40대 남성 비중이 커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결혼 시장의 세대 변화를 보여줍니다. 연애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미뤘더니 나중이 너무 빨리 왔고 국내 시장은 이미 품절 대란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단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 여성 중 일부는 결혼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역수출 부부가 됩니다. 한국 남편의 해외 발령, 일본 내 부모 부양, 자녀 교육 문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결국 이 결혼은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양국을 오가며 관계를 재설계하는 장거리 연애의 고급 버전에 가깝습니다. 눈에 띄는 건 국제 부부의 이혼율이 국내 부부보다 평균 1.5배 높다는 사실입니다. 언어, 문화, 생활 방식의 차이가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이별이라는 청구서를 내밀죠. 한마디로 사랑의 번역기가 가끔은 치명적인 오타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반대로 이런 장벽을 넘어선 부부들은 국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가 2배가 된 것이라며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한일 결혼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생활 기반과 문화 교류의 조화, 세대의 선택, 그리고 두 나라를 오가는 생활 패턴이 얽혀있는 복합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이 흐름이 오래 지속될지 아니면 잠깐의 국제 로맨스 시즌으로 끝날지가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커플이 오래가고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서로에 대한 언어와 문화의 이해입니다. 결혼 전후로 함께 서로의 언어와 생활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 방식, 가족 모임 분위기, 집안일 분담처럼 일상에서 부딪히는 차이를 미리 알게 되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불만보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이해가 먼저 나옵니다. 재정 설계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과 일본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한국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을 사고 빚을 빨리 갚는 빚 청산형 재정을 선호합니다. 투자에도 적극적이라 주식, 펀드, 부동산 비중이 높죠. 반면 일본은 현금과 예금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 운용형이 많습니다. 대출을 최소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갚으며 생활비 절약에 집중하죠. 이런 차이를 조율하고 환율 변동 같은 변수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운다면 돈 문제로 마음이 멀어지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에는 혼인증명, 소득증명, 범죄 경력 조회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죠. 문제는 이 서류들이 양국 언어로 번역 공증되어야 하고 일부는 본국에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사 기간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이 걸려서 신혼의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서류와 우편을 오가는 행정 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 등록 과정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배우자 신분으로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 능력 증명, 건강보험 가입, 세금 기록 제출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장기 체류 기간이 1에서 3년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몇 년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 절차들이 단순화되고 장기 체류 허가 기간이 확대된다면 부부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긴다면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교육은 필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익힌 아이는 양쪽 조부모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두 나라의 역사와 생활 습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고방식을 일찍부터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설과 일본의 오쇼가스를 모두 경험한 아이는 명절 인사법, 음식, 놀이 문화까지 체득하게 되죠. 학교에서는 양국어 병행 수업이나 온라인 튜터를 활용할 수 있고 방학 동안은 양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체류형 교육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교육은 한 가정의 선택을 넘어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갈등 중재 장치입니다. 언어 장벽은 작은 오해도 쉽게 증폭시킵니다. 그냥 괜찮다 라는 말이 일본어에서는 정말 괜찮다로 들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음은 안 괜찮지만 참겠다 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어긋나면 사소한 의견 차이가 감정의 골로 커질 수 있습니다. 양국어에 능통한 상담사나 문화, 이해 교육을 받은 중재 전문가가 있다면 문제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이 커지기 전에 감정 조율, 생활 방식 조정,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죠. 이런 센터는 부부뿐 아니라 양가 부모의 대화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명절, 자녀 교육, 경제 문제처럼 가족 전체가 얽힌 갈등일수록 제3자의 조율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서비스가 위기 상황 전용이 아니라 정기 상담이나 커뮤니티 모임 형태로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가는 곳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더 깊게 만드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 부부는 언어와 문화 차이뿐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에도 직면합니다. 다문화 커뮤니티, 지역 행사, 취미 모임 등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부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출신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요리 모임에 참여하면 음식뿐 아니라 생활 정보, 지역 행사, 행정 절차까지 배울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일본에서 다문화 지원센터의 한국어 수업을 열면 단순한 언어 교류를 넘어 친구와 지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망은 심리적 안전망이 됩니다. 위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서로의 문화 적응 속도가 맞춰지고 공동의 경험이 쌓여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결국 결혼은 감정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언어와 문화 이해, 재정 설계, 행정 지원, 자녀 교육, 갈등 중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까지 제도와 사회 환경이 함께 뒷받침될 때 한국과 일본 커플의 이야기는 반짝 유행이 아닌 오래 지속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 증가는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닙니다. 경제, 문화의 균형 변화, 세대별 결혼 전략, 국경을 오가는 생활 패턴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사랑, 전략,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한 장의 혼인 신고서 위에서 만난 셈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은 두 가지 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 격차가 줄고 문화 교류가 더 깊어지면 국제 결혼은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닌 일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행정 절차와 사회 인식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반짝 유행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죠. 결혼은 한 번의 선택이지만 관계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한일 부부의 미래는 양국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제도가 그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